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엘프의 25년 1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기 333밀리언을 기록하면서 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였던 성장률이 이번 분기에는 4%밖에 성장하지 않은 아주 처참한 실적을 발표했죠.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던 엘프가 아주 낮은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회사가 IPO 된 이후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갭 상승할 수가 있었을지 조금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 미국이 287에서 261밀리언까지 하락했고요. 물론 4분기는 할리데이 시즌이라는 환경 때문에 1분기 때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지만은 엘프 성장성을 봤을 때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해외 매출은 64에서 69밀리언 그리고 72밀리언까지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엘프는 색조 화장, 스킨케어 중심이기 때문에 4분기, 1분기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죠. 보통 여름으로 갈수록 색조 화장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여름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데 이번 분기에는 특히나 1분기에도 할리데이 시즌 효과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성장성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뷰티 스쿼드 멤버십 숫자를 매 분기 제공을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뷰티 스쿼드 멤버십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알 수가 없고 혹시나 감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산 같은 경우는 1.24빌리언, 부채는 487밀리언이 되면서 부채 비율은 64% 여전히 안전한 부채율을 가지고 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36밀리언 플러스가 크게 증가하면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마이너스 50밀리언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갭상승과 자사주 매입과의 관계성도 좀 있지 않을까. 본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엘프 주가 개선은 자사주 매입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엘프는 지금 23년 10월부터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PE 레이쇼가 93에서 지금은 57까지 떨어졌죠. 만약에 4% 성장성에 정체되어 있다면 사실 지금 현재의 가격도 굉장히 고평가됐다 라고 볼 수 있겠죠. PS 레이쇼는 5를 기록하면서 이번 분기처럼 성장한다면 엘프 주가는 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ROE와 ROA도 8.99, 14.74를 기록하면서 약간은 순이익성이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EPS는 0.3에서 0.49 소폭 회복했고요. 이번 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50밀리언을 실행하면서 주식 보상 대비 자사주 매입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주식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주식의 숫자는 58밀리언에서 처음으로 56밀리언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 회사는 기관이 대부분 가지고 있죠. 98%라는 높은 기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가가 아니고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이고 이 주식은 역시 기관들도 물려있는 주식이겠죠.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숏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11.8, 11.7. 어떻게 보면 4% 성장의 PE 레이쇼가 50에 육박한다. 숏칠만 하겠죠. 회사는 가이던스를 미제공했습니다. 관세 영향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의 가이던스를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늘 자랑하던 색조 화장에 대한 점유율을 이번 분기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색조 화장에 대한 매출 하락이 전체적인 성장성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타겟 마켓 같은 경우는 20%에서 점유율을 21%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월마트 또한 4위에서 2위까지 점유율을 늘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달러 제너럴에 입점했는데 어떤 4분기, 1분기 효과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달러 제너럴이 미국에서 2만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입점에 따른 매출 성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얼타 뷰티 같은 경우도 스킨케어, 바디로션 분야만 1위를 했을 뿐 다른 쪽으로 성장, 스킨케어의 성장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스킨케어는 현재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1300개 쿠르바트 매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 2분기 실적에 인식되겠죠. 또한 폴란드도 세포라를 통해서 입점을 1000개 매장에
처음 진출했기 때문에 2분기 매출 인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엘프가 이번 분기에 갭 상승한 이유는 바로 바이버스 로드라는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이죠. 약 1빌리언의 스킨케어를 1빌리언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의 매출은 약 212밀리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S 레이쇼는 약 500 기준으로 기업을 인수한 거죠. 뭐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겠죠. 현재 엘프 PS 레이쇼가 5이기 때문에 뭐 엘프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뭐 적정하게 구입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엘프가 현재 현금이 200밀리언 수준이기 때문에 600밀리언의 현금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출을 해야겠죠. 대출을 할 것이고 200밀리언 가까이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충당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200밀리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갈 금액은 800밀리언, 그러니까 PS 레이쇼 기준으로는 3.8배로 산 것이고, 앞으로 매출 성장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추가적으로 200밀리언을 지출하는 그런 인수계약을 한 것이죠. 3년 내에. 자, 그래서 600밀리언은 대출을 활용할 것이다. 지금 재정 상태가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고, 200밀리언은 2.6밀리언의 주식을 발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주식 숫자가 또 굉장히 늘어나겠네요. 이 기업은 화장품 업계에서 34년 있었던 사장이 봤을 때는 로드처럼 빠른 성장은 굉장히 예외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드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색조 화장, 그 다음에 립밤,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군이 액세서리 포함해서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생긴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200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가 액세서리 포함해서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신생회사이기 때문에 매장에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D2C, 디지털 판매만으로 200밀리언을 달성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프와 결합해서 오프라인까지 진출한다면은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본 것이죠. 현재 회사는 중국 의존도가 3분기만 해도 80%였는데 이번 분기에 75%까지 내려왔다. 계속해서 중국 탈피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 만약에 관세율이 30%가 된다면은 회사는 약 50밀리언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만약에 중국의 관세가 145%가 되면 그 손실은 더 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이던스,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미제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로드에 대한 매출 인식이 다음 분기부터 되기 때문에 이 로드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합쳐서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관세 영향으로 모든 제품, 엘프의 모든 제품을 1달러씩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은 8월 달부터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크루바트 1200개 매장에 진출했고요. 이 매출은 다음 분기부터 인식될 것입니다. 폴란드에도 1000개 매장 세포라를 통해서 진출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 매출 인식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죠. 화장품 업계에 34년 있었던 이 사장이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10개의 제품만 가지고 D2C만 해서 200밀리언에 달성한 회사는 정말 예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했고 이들과 협업을 할 것이다. 로드의 매출은 다음 분기 2분기부터 인식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회계연도니까 지금 회계연도로는 지금 다음 분기 매출이 1분기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다음 분기에 매출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음 분기 매출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관세 영향과 합쳐서 다음 분기부터는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현재 2만 개나 되는 달러 제너럴에 들어가는데 성장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근데 달러 제너럴은 어쨌든 잘 진출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2만 개를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100개, 200개, 1000개 이렇게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사장은 1분기 때 이렇게 성장이 주춤했던 이유는 최대 신제품 런칭을 준비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엄청난 신제품을 준비하느라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매출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런칭한 신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솔드아웃 되고 있다. 그래서 엘프 인기가 식은 게 아니다. 다음 분기 한번 지켜봐 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로드하우스 같은 경우도 혹시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에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드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덜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번 1분기 누가 봐도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신제품 런칭에 모든 역량을
주력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에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장 한계가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겠죠. 2만 개의 매장 24년 3분기부터 진출한 달러제너럴 진출 효과를 제대로 표현해주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달러제너럴에 큰 기대를 했던 제게는 조금은 타격이 큰 것 같고요. 해외 매출 또한 특별한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체 매출의 20%에 달하는 해외 성장을 작년에는 이뤄냈지만 올해부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직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다. 얼타뷰티에 진출하면서 스킨케어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세포라나 얼타뷰티 외에 특별히 스킨케어가 더 진출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이런 설명이 부족하다. 중국 탈피 물론 100%에서 80%까지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75%까지 서플라이 체인 변화를 했지만 아직 중국에서 벗어나기에는 유연하다. 그러나 이번 분기 어떻습니까? 로드 인수와 함께 앞으로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갭상승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기 실적 발표 후에 천국이 창문이 열리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갭상승이 나왔었죠. 사실은 엘프가 24년 6월부터 엄청난 주가 하락을 겪고 있죠. 220달러에서 무려 60달러까지 빠지는 주가 하락을 겪고 있죠. 그 이유는 명백히 85% 성장성에서 71%, 50%, 40% 이런 성장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고요. 이번에 실적에도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드하우스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갭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5일선을 버티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항선을 모두 뚫어냈기 때문에 140달러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쪼록 엘프가 140불까지 쭉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니죠. 엘프의 저의 계좌를 보면요. 24년도에 2,600만원 수익, 25년도에 마이너스 800 손실을 가져왔죠. 자, 그러나 다른 계좌로 본다면은 24년도에 200만원 손실, 25년도에 1,000만원의 수익, 이번 분기 실적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25년도도 저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24년도도 플러스고 23년도도 합쳐보면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24년 7월부터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는데 어떻게 저는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항상 하는 말,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 추세를 따르면서 분기 실적과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주가가 쭉 올라간다면은 장기 투자하는 게 최고겠죠. 하지만 주가는 절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주식을 내가 골랐다 하더라도 주가는 반드시 파동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이 파동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연습, 그리고 어느 정도 신호가 나왔을 때 올라타는 모습,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물론 피곤하죠. 물론 피곤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도 작은 이익이라도 반드시, 큰 이익은 못 보지만 작은 이익이라도 반드시 내고 종목을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종목에서 제가 다 이렇게 했다면 저는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도 굉장히 많다는 거 유념해주면서 여러분들도 꼭 추세 추정에 대한 감각과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